울산 자, 수강생분들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울산 그 면접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필기 합격자 발표 이전에 면접 공고문 나오기 전에 미리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문이 혹시 제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라서 지난해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뭐 혹시라도 면접 공고문이 예년과 달라지면 뭐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따로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예, 늘 이제 울산은 면접 기준으로 보면 이제 울산은 되게 좀 안정적으로 보는 데입니다. 뭐 전국에서 되게 좀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탑3, 탑4를 뽑으면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울산을 꼭 넣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그 면접 질문 자체가 뭐 예측 가능한 질문들 위주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게 뭐 옆에 경남이나 부산만 해도 조금 질문들이 많이 버라이어티한데 또 조별로 질문 편차도 되게 크고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는 이게 질문제 질문, 딱 정해놓은 질문들만 동일하게 거의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면에서 좀 부담이 좀 적고요. 또 결과론적인 측면에서도 뭐 큰 부담이 역시 없습니다. 뭐 되게 그냥 필합필수를 많이 뽑지도 않는 데다가 또 면접 자체를 가지고 뭐 변별을 하거나 그래서 글쎄요 뭐 우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미흡 같은 경우에는 뭐 성적이 괜찮았는데 미흡 받아서 안 됐다 뭐 그런 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그렇게 또 면접 자체 분위기도 되게 좀 약간 덕담 모드, 이렇게 좀 뭐 조곤조곤 약간 이런 분위기도 훨씬 강하고 그래서 울산 자체는 이제 면접 시험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이 없다는 측면에서 아까 제가 아름답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바라옵기는 그냥 기본적인 준비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냥 아주 그냥 기본적인 준비 어느 정도 딱 하시면 그리고 또 면접 때 조금 좀 적극적인 모습과 약간의 성의 있는 모습 이런 거 좀 보여주시고 또 울산 분들은 대개 이제 울산 지역에서 이제 응시를 하십니다. 뭐 타지에서 울산까지 오셔서 뭐 응시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한 걸로 보이고요. 따라서 뭐 지역에 관련돼서 대부분 출신이시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뭐 지자체 공무원이시니까 이제 울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좀 보여주시는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하시면 뭐 면접 자체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의 전체적인 좀 아웃라인만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교재를 보시면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울산 편 해가지고요. 첫 번째 기출엔 후기, 뭐 울산의 면접 진행 방식하고, 그다음에 뭘 물었는지와, 그다음에 어떤 답변들을 합격신을 하셨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챕터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면접의 분위기나 사이즈를 좀 아실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 준비 과제편은 과제편은 뭐 어떻게 좀 준비하시면 좋은지 좀 효과적인 방법론 위주로 좀 강의를 드리는 뭐 그런 파트입니다. 좀 가볍게 들어도 되시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이제까지 나왔던 울산의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제 분야별로 인적성 공직관 뭐 지역 질문 뭐 전공 질문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좀 해놨습니다. 그 분류한 내용을 좀 가이드 삼으시면 뭐 웬만한 질문들은 뭐 90% 이상은 아마 거기서 되게 이제 커버가 되실 테니까요. 뭐 그거 정도를 준비하면 된다. 일종의 이제 기준 사항들을 좀 마련해서 좀 준비하는 방법론을 같이 좀 안내해드리는 그런 챕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울산 시정입니다. 일단 뭐 이제 일장에서 뭘 물었는지를 확인하시면 아마 아시게 될 테고 설명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만 울산 시정에 관해서 뭐 특별하게 찝어가지고 이게 뭐 묻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되게 그냥 뭐 희망 업무 사실 희망 업무도 잘 안 묻는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한데 좀 아주 일반적인 그냥 발전 방안 또 이제 뭐 이렇게 인구들이 좀 줄고 있으니까 뭐 그거에 관련된 것 뭐 지역 활성화 되게 좀 이런 좀 오픈된 질문 위주로 뭐 그나마 좀 있는 편이고요.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국체전 관련된 질문들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뭐 일단 그거는 그 외형적으로는 그렇고 그냥 울산 시에 대한 이해 뭐 약간 이 정도의 느낌으로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질문을 보시면 뭐 특정한 거 묻지 않는다라는 건 아시게 되고 기출에 맞춰서 뭐 예를 들면 희망 업무 관심 업무를 많이 묻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준비는 하셔야 되고 또 기술 직렬 분들은 오면 현직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뭐 그거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보여주셔야 되니까요. 뭐 그 정도 확인하시는 뭐 그 정도. 그래서 정보를 좀 찾는 방법 위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 업무, 관심 업무 아니면 울산의 일반적인 뭐 현황과 현안문을 좀 찾는 방법과 어떤 게 현황과 주요한 현황과 또 어떤 게 좀 주요하게 울산에서 논의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지 뭐 이것들을 살펴보는 것과 함께
본인 희망 업무, 관심 업무, 또 자기 직렬에 관련돼서 어떤 사업들이나 정책들이 뭐 주요하게 좀 추진되고 있는지 찾는 방법, 뭐 직렬도 여러 개고 희망 업무도 다 제각각이니까요. 효과적으로 찾는 방법 위주로 해서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편인데 이거 다 합치면 한 4-5시간 정도 분량입니다. 그 이외에 이제 공통편이라고 해서 인적성 편은 이제 인적성 관련된 질문들, 뭐 자기소개, 뭐 지원 동기, 뭐 여러 가지 이제 경험 사례, 답변 정리하시는 법들, 예, 그런 것들을 좀 안내드리는 챕터입니다. 뭐 요거는 뭐 그냥 골라 들으셔도 된다 생각은 드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공직권 편은 보시면 알겠지만 공직윤리에 관련된 뭐 청탁금지법 등등 공무원의 의무, 뭐 청탁금지법 이런 윤리 규정부터 이제 민원인 응대법, 다음에 뭐 4차 산업혁명 대응, 또 MZ 세대 뭐 등등등 그 면접용으로 흔히 많이 묻는 이제 공직관 질문들에 관련돼서 약간은 그래도 뭐 규정이나 이런 것도 좀 아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만 좀 컴팩트하게 모은 뭐 그런 파트입니다. 뭐 교재만 보셔도 물론 상당 부분 아실 수 있긴 할 텐데 뭐 기왕이면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공직에 들어가시면 뭐 아시고 배우셔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좀 한번 쭉 한번 이 면접용 겸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3시간 분량이니까 뭐 큰 부담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엔간하시면 좀 들어주시자.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맨 마지막 기출질문 아카이브는 이제 전국 단위로 월샷만 아니라 이제 전공 질문들을 좀 일부 기술직분들에게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전공 퀴즈 질문들을 일부 좀 합니다. 그것들을 뭐 지역 떠나서 전국 단위로 모아놓은 거고요. 주로 이제 많이 묻는 거 묻기 때문에 좀 방어적으로 좀 확인하시는 용도로 해서 점검하시는 정도로 해서 제가 따로 전국 단위로 모아서 좀 넣어서 자료 형태로 좀 넣어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교재와 자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거 다 보시는데 한 반나절 1.5배속 돌리시면 반나절 정도면 충분히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큰 부담이 없게 컴팩트하게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엔간하시면 시작하셨으면 이제 쫙 그냥 몰아가지고 뭐 적어도 뭐 공직과는 좀 나중에 듣는다고 해도 적어도 이제 울산시장까지는 한 큐에 한번 쫙 한번 들으신 다음에 이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감을 좀 잡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기왕에 좀 말씀을 드린 김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좀 준비하시면 좋을지 좀 방법론에 관련된 아웃라인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이 부분은 이제 2장에 보면 뒤에 좀 자세하게 조곤조곤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뭐 그거 약간 요약판 개념으로 먼저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설명드릴 게 바로 면접 준비 우선순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로드맵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좀 어떻게 좀 울산 면접 준비하시면 좋은지 좀 후다닥닥 좀 간단하게 아웃라인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뭐 생각하는 베스트, 가장 효과적인 가성비 높은 방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3장은 한번 후딱 그냥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면서 뭐 기출지문 좀 이런 거 좀 보셨으면 좋겠다, 후기도 뭐 이 정도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드릴 텐데요. 그거 대략적으로 훅 넘겨보시는 것까지 포함돼서 후딱 좀 들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요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5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분량이니까 일단 요거부터 빠르게 좀 하시고요. 두 번째로 그거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말노트를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노트라는 게 제가 이제 교재 2장에 보시면 이제 QR코드로 다운받게 해 놨고요. 뭐 카페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A4지 한 6장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주요하게 핵심이 되는 코어가 되는 질문들만 따로 모아놓은 그런 겁니다. 뭐 보시면 카페 수강 자료에도 있고요. 다운받으시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간단하게 A4에다가 양식주로 해서 말로트에서 이제 인적성 공정, 뭐 자기소개 지원 동기가 일단 맨 앞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좀 맨 마지막에 좀 정리하시라 이런 취지고 가장 중요하니까 이제 맨 앞에 놨고 그 다음에 인적성 뒤에 뭐 공직관 뭐 등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져 있습니다. 인적성에서 뭐 경험 관련된 질문들, 그다음 뭐 기타 등등의 질문들, 뭐 공직권 관련돼서는 뭐 중요한 가치, 뭐 적극 행정 사례, 또 상황형에서 뭐 부당 지시, 의견 충돌, 뭐 등등등 아주 대표적인 언제 어디서나 물을 수 있는 핵심적인 질문들만 이렇게 딱 정리해서 모아놨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희망 업무, 관심 업무, 그리고 또 여기 진공 질문 부르는 저 칸은 비워놓은 거는 뭐 각자 좀 여기다 좀 적으셔서 좀 메모하시라는 그런 취지이고 맨 마지막에는 뭐 이것저것 기타 등등의 질문들을 좀 정리할 수 있게 좀 연습장 뭐 요런 개념으로 하나 메모장을 좀 같이 넣어놨습니다. 총 6장 분량이고 실제는 5장인데요. 요걸 가지고 좀 채우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냥 생으로 채우시기에는 뭐 당연히 부담스러우실 테고 물론 강의를 들으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가장 또 좋은 게 후기 사례집입니다.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울산만 아니라 뭐 울산 꼭 따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다른 지역도 상관이 없고요. 뭐 카페 들어가시면 다른 지역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후기 사례집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좀 정리했는지 보시고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메모를 좀 간단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좀 메모를 해 놓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행을 제외하고 뭐 기타 사복부터 지방세, 뭐 전산, 뭐 건축, 토목, 전산 이런 직렬 분들은 후기들이 좀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정보, 특히 땡땡직이 이제 공무원이 되시면 어떤 업무를 하는지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질문부터 뭐 희망 업무, 관심 업무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업무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홈페이지 본다고 뭐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제 전국 단위에서 울산만 아니고 전국 단위에서 같은 직렬의 질문 분들의 해당되는 질문들을 분류해서 모은 뭐 지원 동기, 희망 업무,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질문들을 따로 분류해서 이렇게 모았습니다. 전국의 후기 중에. 그 모은 게 바로 이제 직렬, QA 케이스북, 그러니까 직렬, 질답 사례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 요거를 또 같이 꼭 기술직 분들은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업무에 대한 이해는 요거 이상 뭐 파악하기가 용이한 건 없을 것 같아서, 요거를 보시면서 하시면 또 훨씬 더 채우기가 용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두 개를 가지시고 일단 중요하게 키워드를 채우시고요. 뭐 필요하시면 이제 강의 아까 말씀드린 강의도 좀 참고하시면서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 코어가 되는 질문은 나중에 이제 실습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인적성 공직관 질답 실습이라는 게 이제 아마 강의 계획서에 보시면 나와 있을 텐데 그때도 요 노트를 가지고 다시 실습들을 실질적으로 같이 할 겁니다. 이제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뭐 등등등 하여간 일단 코어를 좀 채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2장의 뒤에 보시면 인적성 공직관에서 분류해 가지고 분야별 기출 질문, 울산의 기출 질문들을 모아 놨습니다. 뭐 겉절해지면 좀 빼고 뭐 여러 가지 좀 이게 좀 워딩도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비교해 보실 수 있게 정리해 놨는데 이 코어의 질문이 대부분이 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일부 좀 빠지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서 약간 점검하시면서 추가 보완을 다시 또 메모장에다가 좀 같이 해 두시면 뭐 거의 놓치는 거 없이 다 정리가 얼추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채우는 거는 채우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채우는 이유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 재료, 제가 말 답변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말 재료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요. 그 말할 거리를 정리해 놓으신 거고 실제로 이제 말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면접이라는 게 이제 말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뭐는 되게 스터디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말로트 자체가 이렇게 질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뭐 말 연습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시간 내에 좀 각 잡고 좀 포멀하게 답변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죠, 당연히. 뭐 그걸 위해서 제가 만들어 드린 게 질문 평가지입니다. 스터디에서 하시면 그냥 랜덤으로 자꾸 하시다 보니까 면접 경험이 없는 분들끼리 하시면 좀 효율적이지도 않고 뭐 그래서 제가 아싸리 그냥 만들어서 좀 드렸습니다. 질문 평가지라는 걸. 요거는 이제 카페 교재 2장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QR 코드로 넣어져 있고 카페에도 다운받으실 게 해놨습니다. 다운받으시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시작해서 2번, 3번 해가지고 시리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이제 인적성 질문을 이제 먼저 준비하시게 되니까 뭐 장점, 경험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적성 파트는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빌드업하는 개념으로 해서 제가 넘버를 매겼거든요. 인적성은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그다음 공직관은 한 6번부터 8번까지, 그다음에 지역 시책 관련된 거 뭐 9번, 10번 이런 식으로 해놨고요. 11번부터 16번까지 종합, 종합 개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 공통으로 해서 꼭 지역에 딱 맞는 형태의 스타일의 질문은 아니긴 합니다만 뭐 어느 지역이든 공통으로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 질문 위주이기 때문에 약간 연습용으로 쓰시기에는 뭐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터디 같은 거 하실 때 요거들은 묻고요. 추가적으로 꾸리 질문 같은 것도 뭐 그때그때 답변 봐가시면서 하시고 요거 프린트 하신 다음에 요거 가지고 스터디 질의응답을 하시면 제일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는 이제 5점 척도로 되어져 있는데 3점을 이제 무난하다라는 걸 기준으로 놓고 4점은 좀 괜찮다, 5점은 아주 뭐 괜찮다, 2점은 약간 부족하다, 뭐 1점은 아주 부족하다 내지는 뭐 답변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동그라미 체크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커멘트 약간 서로 간에 뭐 좋은 점, 안 좋은 점, 느낀 점들을 그냥 주관적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한 분은 이제 모의 면접하시고 면접위원 역할로 한 두세 분 하시고 한 분은 이제 답변하시고 면접위원 역할하는 분들이 이제 각자 요거를 이제 메모해서 끝난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분에게 주시면 그분은 이렇게 받아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평가를 모아 보면 좀 나름대로 객관하실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로트 했던 걸 연습도 하시고 서로 평가도 해보시고 비교도 해보시는 그런 교보제죠. 일종의 교보제로 만들어 드린 거니까 이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좀 효과적으로 좀 준비를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스터디 같은 건 뭐 한두 개씩 이렇게 하시면 제일 뭐 적절할 것 같아요. 혼자 준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요거 뭐
뭐 프린트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꼭 녹음해서 꼭 들어보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스터디할 때도 마찬가지에 PD 제가 녹음을 해서 꼭 자기는 자기 꼭 들어보는 게 가장 좋은 면접 준비다라고 이제 2장에서도 설명을 다시 드리긴 했는데 그거 참고하시고,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침대에 누우셔서 배 위에다 스마트폰 녹음 걸어놓고 잠은 자답 이렇게 좀 해보시면 제일 실질적으로 내가 좀 준비하는 것들을 실지 면접이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는지 이런 연습이 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받아서 좀 활용을, 질문표까지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뭐 제가 나중에 이제 모의 면접 실습 같은 거 할 때도 뭐 거의 비슷한 양식으로 동일하게 이걸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돼서는 카페에 가시면 그거 외에 그냥 하시면 이제 스터디원들끼리도 뭐 면접 경험이 없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본질적인 지적을 하기라 그런 게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서 제가 좀 한 게 이 아카이브입니다. 모의 면접 아카이브. 무슨 말이냐? 지난해 혹은 지지난해 합격생들, 그 뭐 면접 좀 앞두고 늘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실강으로도 하고 줌으로도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 했던 것들을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다 영상을 잘라가지고 쉽게 보실 수 있게 만든 말 그대로 이제 모음 아카이브입니다. 이거는 이제 카페에 가시면 카페에 꼭 등업을 꼭 신청생 수강생분들은 하시고요. 등업하시면 여기 지방구 수강 자료라는 게시판으로 이제 등업을 하셔야 들어올 수 있고요. 들어오시면 뭐 밑에는 이제 각 지역별로 자료들이 후기 자료나 이런 게 올라가져 있지만 맨 상단에 보시면 면접 모의 면접 실습 코칭이라는 이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시면 총 이제 250개 정도 지난해 지지난해 포함해서 250개 정도 사례가 있는데 뭐 여기 뭐 경기도 있고 뭐 여기 뭐 지역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 지역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뭐 어느 지역이든 코어가 들은 질문 위주로 이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약간의 지역 지문은 있겠습니다만, 내려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울산이 있습니다. 울산이 뭐 몇 개 사례는 없네요. 그래서 눌러보시고 울산 아니고 다른 지역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링크 같은 거를 타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지역 아니고요. 뭐 부산도 보시고 경남도 보시고 경기도 보시고, 뭐 경기가 워낙 인원도 많고 그래서 경기 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더 좋겠다 생각은 드는데, 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있는데, 모의 면접을 하고 제가 이렇게 화면상에 뭐 여러분들 뭐 합격생들 얼굴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목소리만 나오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 제가 메모를 실시간으로 하고, 실제로 리얼타임으로 이제 평가 몇 점 척도로 이제 평가를 동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좀 부족하다 이런 강평을 드리고, 이런 워크샵 형태로 진행이 대부분 똑같이 됐습니다. 이거 들으시면 서로 좀 좋은 것들, 여기 제가 뭐 엄지척 내지는 커멘터리 이렇게 들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워낙 많으니까 다 보실 수는 없고요. 골라서 이렇게 좀 들으시면 이런 거 괜찮구나 저런 거 괜찮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지역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직렬 같은 경우에 근데 사복직이다 그러면 뭐 다른 지역의 사복직 답변들 한번 모의 면접했던 것들을 마찬가지로 보시면서 뭐 그렇게 좀 챙겨 보시면서 좀 점검하시는 그런 용도로 요 아카이브를 활용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뭐 그저께 사실 국가직 9급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요. 그때 뭐 많은 분들이 뭐 이 그 국가직도 이렇게 좀 아카이빙을 동일하게 제가 늘 만들어서 합니다. 왜냐하면 수업 때 할 수 있는 건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시간도 제한적이어서 이렇게 누적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좀 상시로 이용하시는 게, 자기 점검을 하시고 또 나름의 답변이나 아니면 태도나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하시는데 가장 좋은 게 이제 사례를 가지고 하시는 거라서, 이렇게 좀 늘 좀 수고스럽지만 아카이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이게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골라가면서 들으시면서 점검하는 용도로 요 아카이브를 쓰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시뮬레이션도 하고 좋은 답변들은 또 적절하게 좀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뭐 각자의 방식으로 좀 이용을 하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공 시사 질문입니다. 기타 질문이라고 제가 말하는 건데, 물론 이제 울산에서 시사 질문을 없지는 않은데 거의 하지 않는 편이라서 그런 면에서도 울산은 좀 여러 가지 준비가 좀 가볍습니다. 또 물론 이제 기술직 분들이거나 전문직렬 분들은 뭐 전공 질문 비스름한 거, 이제 직렬 질문이라는 게 또 없지는 않은데 막 퀴즈용으로 막 묻고 이런 데도 사실 아니어서 역시 부담은 없지만, 또 과거 기출을 보면서 혹시나 이제 그런 류의 질문들이 있는 경우는 약간 마지막에 약간 보완하는 정도, 이제 추가하는 정도. 그래서 제가 늘 전공 퀴즈 질문에 시사 질문은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섞어서 하시면 괜히 정신 사나우니까 요거는 후순위로 뺐다가 날 잡아서 한번 쫙 정리해서 모르지 않는다 뭐 이 정도로 답변 준비를 좀 나중에 보완하시는 정도로 이제 순위를 좀 뒤로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안내를 드리는데요. 뭐 다행스럽게도 울산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쪽 질문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플러스 알파 정도로 준비하신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강좌 먼저 들으시고 말로또 빨리 이제 좀 채우시는 것 요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을 하시는 거는 질문평가 스터디에서 하시거나 또 동시에 이런 아카이브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은 뭐 말로또 관련돼서는 이제 각 분야별로 인적성 공직관 빈출일답 실습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지역시책 실습도 동일하게 합니다. 뭐 울산만 이제 다른 지역 지방직 통합으로 하게 되는데 뭐 이거 사실 지역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뭐 지하철 공무원들이 예컨대 뭐 부산에 있는 전산직이나 울산에 있는 전산직이나 뭐 경기도 전산직이나 하는 업무랑 같은 거거든요. 뭐 지역만 다를 뿐. 물론 이제 지역성이 약간은 물론 없진 않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뭐 그런 것까지 따질 필요도 없으니까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또 실습에 따라오시고 또 마찬가지 모의 면접도 올해 똑같이 이게 진행이 되니까요. 통합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울산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울산만 따지지 마시고 다른 지역에서 통합으로 좀 하는 경우는 또 줌이든 뭐 실강이든 라이브로 이렇게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실시간으로도 보실 수 있고 뭐 다음날에 이제 녹화해서 제가 아까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영상을 편집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용하시기 좋게 만들어 드리니까 뭐 그거를 참고하시든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좀 본인의 답변들을 본인 스스로가 좀 점검하고 좀 피드백하시고 업데이트 내지 업그레이드를 좀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가장 큰 틀에서의 로드맵은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웨이 뭐 그 정도로 좀 안내를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면접 기출은 후기편입니다. 자,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뭘 물었는지와 또 그거에 대해서 여러 합격생들은 대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답변을 했는가를 이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이렇게 강의는 띄워놓고 할 거고요. 뭐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시듯 필기하듯이 하실 거 없으세요. 그냥 뭐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하이라이트 정도만 하시면서 쭉 그냥 큰 틀을 잡는다. 뭐 울산 면접이 어떤지 좀 크게 개요를 잡는다 뭐 그 정도 느낌으로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구체적인 정보를 아시는 게 면접 준비에 가장 가성비를 높이는 쓸데없는 걸 아는 기본이니까요. 뭐 그런 면에서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좀 들으신다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면접 시험 개요입니다. 일단 배수 지난해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긴 하는데 면접 배수는 그렇게 높게 하지 않는 편입니다. 올해 또 직렬마다도 좀 사정이 다르고 원래 시험이 좀 쉬웠다 그러니 뭐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일단 그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울산은 그렇게 뭐 배수를 높게 해서 뭐 많이 뭐 이러는 부담 있게 하지도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기소개서는 좀 냅니다. 이것도 그래서 서류 때 내시면 되는데 그냥 성의 있게 내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뭐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이따 보겠습니다만 자기소개서 후속 질문이 없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하는 편도 사실 아닙니다. 그냥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그냥 물어보는 정도. 다만 면접위원이 질문은 없더라도 참고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그때 잠깐 한 30초 1분 정도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인가 보는 정도니까요. 그런 면에서 첫인상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성의 있게 뭐 내용은 뭐 열심히 쓰시겠습니다만 좀 성의 있게 쓰자 뭐 그 정도 느낌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면접 시간은 이제 10분이 기준이기는 한데 질문 그냥 물을 거를 그냥 딱딱딱 먹고 답변 끝나면 그냥 일찍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실질 면접은 뭐 5분에서 7분 정도가 좀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면접도 길게 보지 않고 아주 단촐하게 본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면접위원이 세 분이신데 뭐 공무원과 외부 면접위원이 한 분 정도 오시는 것 같고 그 중에는 이제 뭐 지역에 있는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을 주로 뭐 행정학 교수님이나 등등등을 초빙을 해서 이제 하는 걸로 보이는데 옆에 뭐 경남만 해도 이 교수님들이 워낙 이제 본인들 묻고 싶은 거 버라이어티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전공 질문이나 시사 질문이나 이제 막 던지시다 보니까 되게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울산은 뭐 여기는 이제 뭐 교수님이 오시더라도 뭐 그냥 개인적인 질문을 거의 하지 않고 인사과에서 아마 이렇게 적절하게 질문지 풀을 만들어서 그냥 요 안에서 질문하도록 뭐 그렇게 좀 가이던스를 딱 잡아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조가 좀 여러 조가 한꺼번에 아마 면접이 진행이 될 텐데 동시에 뭐 조별로도 질문 차이가 거의 없고 또 그 질문이라는 게 버라이어티하지도 않고 예측 가능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어가 되는 질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부담이 좀 없습니다. 구체적인 거 이따 좀 보겠습니다. 사전 과제 같은 거 없고 그냥 면접만 보시면 끝납니다. 대기하시다가 면접만 보면 집에 가면 된다. 그래서 전체 경향은 아까 말씀 무난한 질문이고 평이하고 되게 그냥 안정적인 면접 준비입니다. 3일 면접이니까 그럼 2개 정도씩 그냥 간단하게 질문지를 보시고 하시는데 여기 말씀드린 대로 질문 위주로 대부분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크게 뭐 뒷말도 없고
예, 특히 뭐 부담스러웠다 이런 거 거의 없는, 또 후속 질문이나 꼬리 질문 이런 것들도 뭐 거의 없이 그냥 답변하면 그냥 끄덕끄덕 그냥 다음 질문 약간 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약간 좀 편안하기도 한데 약간 형식적인 느낌도 좀 강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접도 아까 질문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별 편차도 거의 없다는 점이 뭐 특징적입니다. 대개 지역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지역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뭐 울산 같은 경우나 인천 같은 경우만 딱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인사과에서 이렇게 면접위원들 사전 통제를 조금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시고 그냥 초빙만을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다 보니까 질문이 워낙 이제 복불복 이런 게 좀 심합니다. 울산은 뭐 그렇지 않고 좀 체계적이라는 면에서는 되게 좋다 생각이 듭니다. 분야별로도 보면 인적성 공제관, 뭐 약간 전공 질문 약간과 함께 이렇게 좀 균질하게 이렇게 질문 뭐 치우침이 없이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공 같은 경우도 일부 직렬에 관련된 퀴즈 질문이 없지는 않다. 그런데 크게 많지도 않고 또 질문이라는 게 조금 예측 가능한 뭐 그런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뭐 딱히 뭐 이렇게 부담스럽지는, 준비를 하신 경우라면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시장 관련돼서는 기초 현황, 뭐 인구나 뭐 예산 같은 아주 기초적인 현황이나 뭐 관광지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거 좀 있고요. 되게 시장 질문 한두 개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되게 이제 어떤 데 관심이 있느냐, 희망 관심 업무나 또 뭐 홍보 방안, 뭐 예컨대 뭐 태화강 홍보 방안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류의 홍보 방안, 또 뭐 뭐가 좋더냐 안 좋더냐 개선 방안, 뭐 이 정도의 질문들입니다. 제가 이런 걸 이제 오픈형 질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뭘 특정한 걸 찝어가지고 뭐 아냐 모르냐라는 식의 질문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준비한 거를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열려있는 질문, 뭐 그러면서 오픈형 질문 이 위주이기 때문에 부담이 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요 정도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뭐 결론적으로는 준비 기본적인 거 하면 엔간한 건 다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좀 평이한 면접이다. 뭐 그 정도로 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질문이 있는지를 좀 한번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질문 세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 자, 세트라는 얘기부터 좀 먼저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뒤에 좀 넘겨보시면 교재, 요게 이제 뭐 다는 아니고요. 예, 다는 아니고 이제 일부만 좀 대표적으로 설명을 위해서 교재에 실었습니다. 뭐 이게 모으면 또 꽤 많은 양이어서 뭐 페이지만 차지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제 수강생분들은 이제 카페에 풀 버전은 거기서 보시면 되겠고 이따 안내 드리겠습니다. 세트라는 개념은 뭐냐 그러면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한 사람이 받은 질문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딱 정리한 것이고요. 예, 요 니은자로 된 거는 예, 후속 질문입니다. 후속 질문 요거를 얘기했더니 이제 이게 요거에 대해서 꼬리 질문이 왔다 이런 정도 느낌이고요. 뭐 자소서 질문 같은 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쿼테이션 한 거는 이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연장선에서 질문했다는 뜻에서 제가 이제 쿼테이션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뭐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했다고 하니 예, 뭐 이런 게 부러웠냐 이렇게 반농담으로 질문을 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받는 질문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질문의 어떤 구성, 흐름, 어떤 게 꼬리 지문이 있는지, 예컨대 뭐 자서서는 얼마나 물었는지, 뭐 등등등을 이제 한눈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또 옆에 바로 밑에 보시면 이제 일행이시고, 그 밑에 이제 다른 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위에 거랑 비교해 보시면 순서가 약간 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거의 똑같은 질문을 했다, 이런 얘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광역철도 관련된 부분을 좀 현황 관련돼서는 아마 질문을 하신 게 조금 다르기는 한데 뭐 거의 나머지 것들은 이제 뭐 거의 비슷한 질문들을 했다 이런 걸 좀 보시게 되고 있고요. 요 밑에도 보시면 요거랑 뭐 약간 느낌이 좀 여기 보시면 꿀잼 도시 뭐 이런 이게 사실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해서 소개하는 뭐 약간 워딩은 좀 다르지만 약간 발전 방안 위에 물어봤다는 질문에서는 좀 뭐 되게 좀 비슷하다는 얘기 있고 약간 전국체전 얘기는 뭐 똑같이 질문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다르지만 워딩이 거의 비슷한 걸 보면 아 이게 질문지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단박에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직 분 대표, 사복직 대표적으로 보면 사복직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직렬 전공 질문이 어떤 게 직렬 관련된 질문이 어떤 게 있는지도 이렇게 쭉 보시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뭐 사각지대나 여기 차이점 이런 게 이제 직렬에 조금 더 관련된 질문일 수 있고요. 요거 보시면 약간 질문이 좀 다르지만 그 노인복지 정책 뭐 아는 거 있냐라는 오픈형 질문 정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 뭐 이런 질문들은 다 뭐 일행이든 어디든 다 동일한 뭐 그런 그냥 공통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약간 그냥 한두 개 정도 직렬 질문이 있구나 정도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한 대여섯 개 정도 묻고 그다음에 질문도 거의 비슷한 거를 하고 직렬 질문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것만 보셔도 몇 개만 보셔도 이제 단박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 세트로 보시면
전체적인 질문의 흐름과 내용들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분해하지 않고요. 그래야지 서로 비교도 되고 뭐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세트라는 표현을 해서 제가 만든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세트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좀 흐름도 보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일단 뭘 물었는지 정확하게 좀 아시는 게 일단 면접 준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 지역마다 특색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교재만 사신 분들을 위해서 뭐 교재 다 실지 않고 일부만 공개용으로 좀 올린 거니까 여러분들은 요걸 보진 마시고요. 카페에 들어가시면 카페에 들어가시면 아까 보셨다시피 카페에 들어가시면 지방지구 수강 자료에 쭉 내려보시면 각 지역별 자료는 이제 지역별로 따로 해 놨습니다. 여기 중간에 12번에 울산 수강 자료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뭐 교재 1장 좀 간단하게 먼저 보실 수 있게 좀 공개된 버전이 있고 그 밑에 기출 세트 후기 케이스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세트 후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22년도 기출 세트를 눌러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뭐 폰에서 보시기 되게 좋게 구글 문서로 제가 좀 보시기 좋게 최대한 만들어 놨는데요. 2022년도 거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 일행 12개, 사복 7개 이래가지고 각 직렬별로 면접 보시고 저한테 수강생분들 카톡으로 알려주신 것들을 좀 정리해서 따로 이제 이쁘게 보시기 좋게 이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거 보시면 전체적으로 아까 보셨던 7급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질문들이 아까 이거의 일부만 좀 교재에 실었던 것이고요. 풀 버전은 요겁니다. 요거 보시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좀 워딩도 실제 워딩처럼 좀 길게 좀 정리가 좀 되어져 있죠. 여기 지금 말풍선으로 되어 있던 거는 이제 면접 끝나고 나서 뭐 느낌이 이렇더라 뭐 그런 얘기 해주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도 보시면 면접의 현장 분위기도 아실 수 있고 뭐 여러모로 그 실체를 파악하시는데 뭐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서 제가 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일독을 지난해 것만 한번 일독을 한번 싹 해주시면 좋겠다. 요게 제 결론입니다. 한번 좀 일독 쭉 넘기시면서 아 이렇군 해서 전체적인 질문의 흐름, 맥락, 후속 질문, 패턴 이런 거를 좀 보시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우선은 질문지 질문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의 질문들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런 것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 또 약간 꼬리 질문이나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기술 직렬입니다. 근데 뭐 사복이나 지방세 등등등 아까 보셨다시피 각 직렬에 약간 고유한 질문들이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뭐 사복지가치거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사실 뭐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일행에서도 뭐 묻는 질문이기는 한데 뭐 사복직 질문이라고 치고 뭐 그런 류의 질문들은 지역 그 어떤 직렬에 특화된 질문이라고 보고요. 그 외에 이제 공통적인 질문 다 일행이랑 같습니다. 같다. 그러니까 기술 직렬 분들도 동일하게 자기 직렬 것만 보지 마시고 일행을 그냥 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일행 중에서 행정학이나 행정법에 관련된 질문들이 만약에 있다면 울산은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있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일반 행정직의 전공 질문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그냥 일반 행정은 공통 질문이고 기술직 분들은 그 공통 질문 외에 자기 직렬에 약간 특화된 질문이 일부 추가된다. 뭐 그 정도의 느낌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것 정도만이라도 좀 먼저 좀 보셨을 때 다른 직렬 분들도 자기 직렬 거에서 직렬 지문이 뭐 있는지 가장 물론 궁금하실 테니까 먼저 보시되 이런 것들도 그냥 똑같은 의미로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일행분들은 뭐 다른 직렬의 질문들도 한번 어떤 게 있는지 마찬가지 방식으로 전공 직렬 질문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좀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크게 많지 않으니까 이 정도 지난해 것만 보시는 거는 뭐 쭉 하셔 한 10분 뭐 10분, 15분 정도면 충분히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먼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보시라는 취지는 뭐냐 그러면 감을 잡으시라는 취지입니다. 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 되게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고 되게 이렇구나 라는 정도의 이제 감을 가지셔야지 스스로가 어떤 게 좀 더 중요하고 어떤 것들이 좀 겉절이고 이런 나름의 분별과 이제 감을 가지실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그거 없이 하다 보면 되게 동일한 선에서 준비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좀 잡고 또 흐름도 좀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좀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면접 준비 스타팅 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설명은 드리긴 하나 그 설명에 의존하지 마시고 본인의 본능적인 느낌으로 그 감을 좀 실제로 보시면서 가지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고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거만 아니고 지지난해 거 한 2, 3년치 정도는 한꺼번에 이런 방식으로 그냥 쭉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연도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건 하나도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뭐 약간의 뭐 지난해는 전국적인 질문이 있었으니까 뭐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은 약간 시의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빼놓으시면 되겠고 그 외에는 동일
동일하기 때문에 역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특히 기술직 분들은 역으로 돌아가서 뭐 같은 사복직이다 그러면 지난해 지지난해 역으로 이렇게 예, 돌아가면서 보시면 총합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뭐 크게 뭐 특히 울산은 매년 뭐 달라지는 게 거의 없이 그냥 안정적으로 늘 하던 대로 하는 데라서 뭐 연도만 다를 뿐 질문 자체가 크게 다른 건 없겠구나. 그래서 약간 총합 개념도 좀 같이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일독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결론을 먼저 드리고요. 그냥 보시면 근데 조금 분별하시기가 좀 뭐 다 그게 그거 같고 뭐 그렇게 분별이 잘 안 되실 것 같아 좀 설명을 좀 일단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좀 보시는 게 좀 약간 체계를 잡고 보시는 게 좋을 테니까요. 그 체계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트 활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을 잡는 데 제일 좋아요. 그래서 꼭 정독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질문의 흐름과 패턴, 비중들을 좀 내재화, 내면화를 좀 먼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서 그러니까 큰 그림, 빅피처를 좀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래야지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이 정도의 내용을 이 정도의 수준에 준비를 할 수 있겠구나. 또 울산 시장 관련된 거는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또 직렬 전공 지문들 같은 거 뭐 이상한 거 안 모르니까 딱 이런 것만 딱 주로 하게 준비하면 되겠네. 그런 것들을 제가 뭐 설명도 드리지만 본인이 감으로 좀 확인을 하셔야지 그거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권장을 드린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전에 아까 쭉 보시기 전에 그 좀 분류를 좀 해서 좀 체계를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체계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질문 구성인데요. 대개 보면 뭐 주요한 질문들, 울산에서 했던 주요한 질문들 다는 아니고요. 뭐 굵직한 것만 대표적인 선수들만 좀 뽑아가지고 이렇게 예시를 좀 들어놨습니다. 대표 질문 구성이라고 해서 여기 분야를 보시면 여기 인적성 파트가 있습니다. 인적성 파트라는 거 이제 나에 대한 이야기, 퍼스널한 얘기를 하는 주의 질문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자기소개, 뭐 경력이나 알바, 지원 동기, 희망 업무, 뭐 장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나와 있던 경험 사례들 뭐 그렇습니다. 나 착해요. 나 힘들어도 안 그만둬요. 그 다음에 나 꼴통 아니에요. 앞뒤 막힌 사람 아니고요. 조직 적응, 조직 융화 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매너리즘, 복지부동 아니고 뭔가 늘 개선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공무원에 관련된 기본적인 캐릭터를 경험으로 이제 그런 캐릭터가 있는지를 좀 보자는 그런 경험 질문입니다. 참고로 이런 류의 질문들에 대한 해설은 인적성편과 공직관편에서 일단 자세히 했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질문의 구성과 내용 파악하는 거니까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린 대로 인적성 공직관 그리고 나서 실습 때 자근자근 할 거니까 일단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게 있다 이제 질문 구성만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적성 질문이라고 합니다. 인적성 질문 어디에나 이 인적성 질문이 메인입니다. 이제 본인 얘기하러 가는 거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뭘 잘할 수 있고 뭘 하고 싶고 그죠? 또 내가 이런 공무원스러운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본질적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지역 같은 경우 이게 한 뭐 절반은 됩니다. 절반은. 울산은 절반까지는 아니고요. 질문지를 이렇게 딱딱딱 하다 보니까 한 3분의 1에서 뭐 그 정도입니다. 한 두세 개의 질문은 이쪽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여기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 요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직관 질문, 이제 공무원 다음 공무원스러움, 또 공무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윤리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직가치, 뭐 MZ 세대, 뭐 이런 류의 얘기들, 그리고 약간 상황형 질문들, 상사 부당지시, 민원인들, 뭐 무리하게 요구를 하면 어떠나 요런 류의 질문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직개발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질문들이 또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걸 보통 공직관 질문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지역에 관련된 질문들, 아까 보셨다시 뭐 소개해봐라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뭐 좋은 점, 뭐 인구 유출 대책, 뭐 꿀잼 도시, 뭐 전국체전 어떻게 살려, 뭐 울산 살려니까 울산에서 물었겠죠. 그래서 전국체전 관련해서 어떻게 홍보하면 되겠니? 뭐 그런 류의 질문들이 지역에 관련된 질문들인데 요 지역의 질문이 생각보다 버라이어티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한두 개밖에 없고요. 버라이어티하지도 않고 되게 이제 이런 류의 질문들을 대부분 다 했어요. 그래서 예측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외의 질문들이 전공 질문들이 약간 있을 수 있죠. 뭐 예컨대 사목직 같은 경우는 아까 어떤 차이가 있겠냐, 또 뭐 복지 정책 관련돼서 아는 거 있냐, 뭐 이것도 뭐 일반 행정의 희망 업무 정책이랑 같은 개념이기는 한데 뭐 굳이 직렬 전공이라고 하면 그런데 요 질문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지역 시청은 되게 좀 예측 가능하고 일반적인 오픈된 질문을 주고 직렬 전공 질문은 생각보다 그렇게 한두 개 정도 있을까 말까 정도 할 정도로 좀 적은 편이고 또 질문 자체도 뭔가 찝어가서 아주 뭐 지엽적인 지식을 묻는 질문은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 합치면 여기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뭐 다른 적인 시사 이슈 질문들도 좀 곧잘 하는데 여기는 사실 그 시사 질문이라고 할 거는 거의
하지 않는 게 또 의사의 또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제가 직렬 질문 아까 세트를 쭉 보실 때 요 정도의 구분, 요 정도의 구분. 자, 인적성, 예, 큰 틀에서 내 자랑한 내 얘기, 본인 얘기하라는 질문과 그다음에 공무원 다음에 관련된 공직관 질문들, 그리고 지역 질문, 직렬 질문, 이렇게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눠서 한번 쭉 보시면 아마 질문이 되게 균질하게 이루어졌다는 것과 또 질문의 범위들 그냥 보실 때 막연하게 분류를 해가면서 쭉 한번 요런 거, 예, 개인적인 질문, 공직관 질문, 예,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서 좀 보시면 좀 체계 있게 좀 정리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요거를 요런 카테고리 개념을 좀 잡으신 다음에 한번 좀 일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그거 외에 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파워포인트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질문을 보시는 방법입니다. 이제 분류법 내지는 좀 개념을 잡는 방법인데요. 자, 뭉치기, 돌려막기, 또 밀어넣기 뭐 이런 개념입니다. 뭉치기, 돌려막기, 밀어넣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질문의 워딩은 되게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지만 워딩에 적고 이렇게 질문 그 자체에 말에 낚이지 마시고 그 질문이 도대체 뭐를 요구하는 답변인지 뭐 그렇죠. 그거를 좀 파악하셔서 보시면 여러 가지 질문의 모양은 좀 달라 보이지만 본질은 같은 제가 그 본질이라는 걸 이제 말재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말재료로 기준으로 보면 다 같은 질문, 질문은 달라 보이지만 내용은 답변의 내용은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래서 손가락과 달 비유를 드는데 손가락 질문의 워딩은 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손가락은 다 다르지만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 그죠? 말재료는 같았다라는 거 보시면 질문의 워딩에 너무 낚이지 마시고 질문의 내용을 뭘 얘기할지를 기준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다시 분류를 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이제 간명하게 질문의 본질이 좀 질문의 그 워딩이 아니라 본질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